자, 이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연사분을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의 이두순 대표님께서 수소 드론의 다양한 용도와 고객 가치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의 이두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수소 드론의 다양한 활용과 고객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먼저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드론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응급 물자를 딜리버리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에서도 제주도와 다양한 드론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배송 물자를 실제 배송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은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공적 마스크도 그 중에 하나로 지금 그 제주도 인근에 있는 도서 지역인 마라도나 비양도, 가파드 같은 곳에는 약국이 없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수소 드론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그 마스크 중에 일부를 이 수소 드론으로 배송을 한번 직접 해보자 생각을 하게 돼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근본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저희 핵심 기술인 연료전지 파워팩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연료전지 파워팩에 최적화된 드론입니다. 2시간 이상 비행에 있어서 내구성과 장거리 비행에 유용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LTE 통신입니다. 저희가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만큼 여러 가지 통신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LTE 시스템을 구현하였고 본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제주도는 향후에 두산과 협업을 통해서 수소 드론을 적극적으로 공공 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수소 드론을 활용해서 응급 상황 발생 시에 드론을 통해 AED 심재송 발동기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드론이 제주도의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응급 상황이나 안전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드론 잘 아시죠? 드론은 지금까지 보셨던 모빌리티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모빌리티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드론은 이제 리튬 배터리로 운용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리튬 배터리 기술이 갖고 있는 에너지 밀도의 한계 때문에 실제 비행 시간이 한 20분에서 최대한 30분 정도가 최대 한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드론을 저희가 산업 용도로 많이 활용한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인듀어런스, 채공 시간의 한계입니다. 이 채공 시간을 늘려야 산업 용도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수소는 친환경이라는 강점도 있지만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했을 때 많은 거리 그리고 큰 면적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많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수소 드론은 친환경적인 것은 물론이고 오랜 시간 운용을 통해서 더 많은 생산성을 높이는 가치를 제공을 합니다. 이러한 수소 드론이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 오늘 좀 더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수소 드론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용도 또는 산업이나 기업의 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일들 또는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일들,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의 목숨을 위험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일들을 드론이 대신해 줌으로써 이러한 안전을 지켜주는 일들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발전소나 광산, 임업, 농업, 또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물류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이제 제품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걸 어떻게 산업화하고 우리 실생활에 파고들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수소 드론은 이 제품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수소 드론을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이 수소 드론을 활용하시는 우리 고객분들이 산업 현장의 문제를 풀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소 드론을 가능하게 하는 연료전지라는 기술이 기반이 되어야 되지만 여기에는 이러한 파워팩, 제가 말씀드린 파워팩만이 아니라 드론과 그리고 이 드론에 장착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가벼운 무게로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소위 페이로드, 부착물이 같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됐을 때 이러한 운용을 가능하게 하고요. 이러한 하드웨어만 갖고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러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고객들의 산업 현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도 있어야 되고요. 그 솔루션이 그냥 데이터의 수집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IoT 솔루션들, 즉 머신러닝이나 학습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가공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형태의 솔루션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소 공급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는 자동차나 대형 모빌리티와는 달리 주로 고객들이 사용하시는 곳이 산업 현장이기 때문에 고객의 현장에 충전된 수소를 배송해서 고객의 잡사이트에서 실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이제 통신인데요. 사실 드론은 굉장히 먼 거리까지 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또 성능이 좋은 다양한 통신 옵션들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솔루션으로 갖춰졌을 때 실제 수소 드론이 여러 가지 산업 현장과 기업 현장에서 산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수소 드론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태양광 모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해서 어떤 패널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파악을 해서 고객한테 경고를 해드리는 솔루션, 또는 발전소의 외곽을 순찰을 해서 주변에 문제가 있는 상황을 감지하는 솔루션, 그리고 태양광 어레이의 형상이 변경됐을 때 이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고객분들에게 워닝과 관리의 포인트를 제공해드린 이러한 솔루션들이 제공이 돼야 사실 수소 드론이라는 기술과 제품이 우리의 실생활에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소 드론과 여기에 부착되는 카메라, 그리고 이거를 제어하는 관제 시스템, 컨트롤 센터, 그리고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베이스로 데이터가 모여서 고객한테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까지 확장이 되는 이 통합적인 솔루션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결국 수소 드론을 상용화하고 있는 저희의 지금까지의 노력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둘씩 실현이 될 때 수소 드론이 명실공히 또 하나의 확실한 수소 모빌리티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신 것처럼 제주도에서 저희가 공적 마스크를 한 40km에 달하는 장거리를 배송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특히 우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LTE 통신망을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또한 이런 수소 드론은 산 위에 있는 송전선들, 땅에 있는 송전선은 배터리 드론으로 비행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점검을 할 수 있지만 산 위에 있거나 먼 거리에 있는 이러한 송전선과 같은 것들은 수소 드론과 같은 장시간 에너지원이 확보가 되어야만 이러한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송전선 점검도 저희가 수소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고요. 또한 광범위한 이런 농경지나 아니면 임야에서 저희가 다중 스펙트럼 카메라를 달아서 실제 현장을 측정하게 되면 어떤 농작물이나 어떤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물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빠른 시간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정밀 농업, 또 정밀 임업, 그리고 이러한 효율적인 이러한 그 드론의 활용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광범위한 영역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수색이나 구조 활동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작년에 두산에서 열린 골프 대회를 할 때 좀 더 다이나믹한 장면 연출을 위해서 드론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보통 한 20분 정도 촬영을 하고 다시 드론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 끊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중계로 할 수도 있고 또한 위급한 상황이나 재난 상황에서 통신 중계기를 따라서 임시로 이러한 중계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역할도 가능하게 합니다. 미국에서도 US 버진 아일랜드에서 73km에 달하는 바다를 건너서 혈액 샘플과 박테리아 샘플을 배송한 사례가 있고요. 이러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응급멸자의 배송이나 아니면 긴급 배송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소 드론이 활약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응용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안가에서 밤에 사람들이 그 조난을 당하거나 재난을 당했을 때도 장시간 동안 떠 있는 드론들이 이러한 인명을 구조하는 일들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소 드론은 우리에게 움직이는 모빌리티를 제공함과 동시에 산업 현장과 기업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또한 사람이 위험한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류의 가치 있는 기술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계속해서 시장을 개척하고 만들어 감으로써 수소 드론이 국내에 또 해외에 명실공히 수소 모빌리티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발표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기 중간에 계시네요. 네. 네, 2시간 동안 드론을 운영할 수 있으면 혹시 모터에 열이 너무 많이 가해서 운영이 좀 불가하지 않은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해외에 그 진출한 사례가 있으시면 혹시 어느 나라에 지금 납품이나 그런 걸 하고 계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모터 같은 경우는 모터 자체에 방열 핀이 있기 때문에 공기를 통해서 냉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시간 동안 비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실제로 저희가 1년 1000시간 워런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의 어떤 그 성능이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는 저희가 이제 한국, 미국, 중국 이 세 나라를 지금 집중해서 진출하고 있고요. 저희는 수소 공급이 관건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그 로컬 가스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고객한테 수소를 공급하는 체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3개의 딜러 회사와 현지 서비스 파트너를 대동을 하고 현재 아까 보여드린 긴급 배송이나 아니면 오일 앤 가스 파이프라인 점검 또한 발전소 점검 이러한 솔루션들 제공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사실 드론의 본산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본산지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중국 내에서도 다양한 지금 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호주나 캐나다 그리고 다른 국가에도 이런 수소 드론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수소 모빌리티 이제 수소 드론 기술을 소개해 주셨고요. 이 다양한 응용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걸로 그 첫 번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